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하루 종일. 네, 강릉이나 영동 지방에 좀 비가 필요한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친척분이 강릉에 한번 사시는데 개인당 생수 6병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네요.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고용시장에서 이제 위험 신호가 발생했다.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위험 신호가 발생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위험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고용 감소는 양날의 칼이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월요일 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임무가 되지 않을까. 아시아 시장이 먼저 열리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고용 감소를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금리 인하의 호재로 받아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주로 이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자신의 생각과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시아 시장의 반응이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네, 조타수 역할, 키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할프로 보는데 그렇게까지 리스크 있게 보지도 또 그렇게까지도 시장의 호재로 보지 않는 약간 중립적인 뉴트럴적인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매우 복잡한 그리고 평가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요일 미국 시장을 한번 정리해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48, 나스닥은 마이너스 0.03, S&P는 0.32.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소폭 하락을 하면서 끝났죠. 네, 고용지표가 상당히 22,000건밖에 안 나오면서 충격을 줬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을 먼저 부정적 요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어난 일이 물론 고용시장에도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지만 우리의 시각이 2026년에 가 있다. 26년 시장이 그리고 시장 전망이 시장에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투영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건 이건 제 시각인데 이게 섞여서 고용을 통해서 이제 터트려졌는데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요인과 관세 부과에 따른 교역 둔화,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 부과, 미국 고용시장의 본격 둔화, 경기 침체 확률 재상승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선반영이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됐다. 반도체 및 AI 관련 업황도 모멘텀 둔화가 예상되어 투자 센티멘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주목하는 지표 이벤트는 OECD 경기 선행수지수도 지금은 좋지만 꺾일 확률, 전환에 대한 관찰이 나타날 가능성, 국내 GDP 피크아웃, 이머징 마켓 엑스포트, CT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하락, 미국 고용시장 여건지수 내년 3월경 마이너스 전환, 내년 1월 분기부터 반도체 가격 하락성, SK 하이닉스 마진 하락, 내년 봄 주주총회 전후 정책 모멘텀 약화 가능성, 그리고 내년 미국 하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다수당 교체 이슈 등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중간선거가 있었던 짝수해에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부진했던 경험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먼저 대증적으로 표피적으로 툭툭 터트려진 거고 그 안에 고름은 내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어두운 전망이 반영됐다. 내년 증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지수 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정부의 경기 부양 및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높다는 점, 원달러 환율이 이미 높은 상황이고 외인 지분율이 크게 낮아져 있다는 점, 삼성전자 주가 하락 룸이 커서 추가로 더 나타날 가능성은 약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밑에 바닥은 견고하게 지켜줄지 모르나 위로 열리는 부분은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8월 우리 고용지수와 함께 뻥 터트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네, 우리나라 주식 움직임을 봐도 2024년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8.6, 가학권 28.5, S&P 500 23.3. 그런데 코스피가 올해는 33.1로 제일 많이 올랐고 코스닥이 18.7, 홍콩 항생 24.9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많이 바뀌어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이 특징인데 26년엔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한번 보자. 지금 경기가 고점 투 고점으로 가장 아주 고공형진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지금 70개월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70개월이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봐서는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 딱 중간 정도 가격이라는 거죠. 뭔가 변화의 움직임. 그 전에는 2020년부터 시작된 것은 146개월이나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70개월 정도이다. 더 확장할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또 반대일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OECD G20 경기 선행지수 장기 추이인데 지금 이제 100을 넘어서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오르다 꺾일 가능성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보수적인 상황에 스탠스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동안 한국 시장은 주로 삼성전자가 우리의 모든 이익을 대변을 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모든 이익을 대비하죠. 연도별 영업이익 변동 추이 및 전망을 보면 줄어든다 4.15 2026년에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빠지지는 않겠지만 절대적으로 측면에서는 빠지지 않겠지만 이익 YY로 이익 대비 추이에는 하락할 가능성.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좀 주의롭게 봐야 될 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ROE, 연도별 ROE도 빠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서서히 반영이 되고 현재의 시장의 흔들림 속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밑받침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 우리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뭐 난리가 났죠. 22만 2천 건밖에 7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2만 2천 건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6월 고용도 마이너스 1.3만 건으로 또 하락했고 기존보다도 2만 7천 명이 하락한 모습. 7월 고용 플러스 6천 건 정도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 구인 신규 유입자 수도 8월 들어서 19만 9천 명이 하락하는 모습. 실업률도 4.3, U6 실업률은 8.1을 기록했다. U6 실업률이라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미국은 실업률을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나라 복잡한데 U3하고 U6가 있죠. U3는 일반적인 실업률을 말하는 거죠. 네, 일반적인 실업률. U3 실업률은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이들을 일반적으로 실업자로 정의된 그룹이다. 그러면 U6는 뭐냐? U6 실업률은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총체적 실업률을 말한다. U3 실업률보다 더 넓은 범위의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의 실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면 U6 실업률에 포함된 사람은 뭐 철저 U3 실업자 수를 더하고 한계 근로자,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지난 12개월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 낙담한 노동자, 이 사람도 포함하고 또 불완전한 파트타임 고용업자들, 풀타임 일자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나 지금 파트타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합친 게 U6 실업률인데 정말 미국의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실업률을 다 머리 숫자로 세운 게 U6 실업률이죠. U6 실업률이 중요한데 그게 8.1%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면 실업률이 안 좋고 올라왔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제는 이제 비컷 25bp가 아니라 50bp 비컷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9월에는 50bp 할 확률이 낮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이나 11월? 12월? 두 번 있나? 네, 10월, 12월? 두 번 있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때 한번 비컷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고용의 질이 낮은 의료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만 고용 수치가 증가하는 모습.
고용의 질이 낮죠. 사람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은 굉장히 고용의 질이 낮는 거죠. 시간당 평균 임금은 0.3% 하락해서 36.53달러. 의료에서는 3만 1천 건 상승했죠. 평균 4만 2천 건 상승하는데 사회 서비스는 1만 6천 건. 연방정부에서 마이너스 1만 5천 건, 제조업 마이너스 1만 2천 건, 도매유통 마이너스 1만 2천 건, 광업 마이너스 6천 건. 소매나 레저 등은 보합이고 질이 낮은 쪽에서의 고용은 좀 느는 그런 모습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제조업이라든지 연방정부라든지 도매유통, 주로 제조업, 연방정부 이런 쪽에서 커야 되는데 이런 쪽의 숫자는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의 질이 나쁘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고용이 크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금리 한번 움직임 봅시다. 2년짜리 3.509, 8.3bp 하락, 10년짜리도 4.073, 10.3bp는 하락을 했네요. 20년짜리는 11.9, 30년짜리는 11.3. 얼마 전에도 30년짜리가 5%를 찍니많이 하는데 벌써 4.07, 4.7, 4.76 이렇게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미국 고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했죠. 얀 하우치우스 골만삭스 이코노미스트가 예상보다 약간 더 약했지만 다소 부진할 것은 예상을 했었다. 10월, 12월 추가 인하가 있을 때 침체 확률은 30% 수준이다. 미마샤 프린서플 자산운용 최고 글로벌 전략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강화됐으나 추가로 악화하면 나쁜 뉴스가 나쁜 뉴스로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주가를 박살낼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추가 악화되면. 엔하잉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말 그대로 9월 25pp 금리 인하를 확정지은 셈이다. 50pp는 기대가 지나치다. 8월 지표 추후 상향 경향이 있었다. 네, 역시 8월 지표 추후 상향 경향 50bp에 대한 그 확률이 높아질 경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경향은 하지만 이번에는 25bp다. 반대로 이제 9월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맨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9월 약세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 약세, 9월 약세론 왜 문제가 있느냐? 계절적으로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주로 9월에 나타나는 것은 그냥 이벤트적인 요인이다. 9월이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벤트들이 주로 9월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9.11 테러, 리만드러스 파산 등이 9월 전후에 발생하면서 월평균 수익률을 더욱 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코스피는 9월에 상승했던 경우가 하락했던 경우보다 더 많으며 S&P 500 또한 지난 25년간 9월 상승과 하락 빈도가 거의 균등하게 나타난다. 계절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보다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우선 중요하다. 또 9월 강세를 기록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05년, 07년, 09년에서 010년, 2019년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있었다. 두 번째로 장기간 주식 침체 이후에 회복 국면에 들 때도 주가가 올랐다. 04년, 05년, 2012년에서 13년. 세 번째,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도 9월에 많은 주가를 올린 적도 있다. 05년, 09년, 20년. 현재 상황을 대입해 보면 유사성이 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거죠.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 05년, 09년, 20년 케이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완화적인 금리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꼭 9월에 주가가 빠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됐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고 올 초부터 불거진 글로벌 상호관세 불확실성도 점점 완화되는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주요국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경기 및 증시 부양 노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9월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스템 붕괴,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도하게 비관적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9월에 하락한 배경, 상승한 배경, 주로 우리가 지금 하락한 배경에 방점을 찍는데 상승하는 배경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 맞는지
여기에 맞는지. 그렇죠? 네, 금주 투자 전략 바로 들어갑니다. 좁혀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좁혀진 종목 장세. 초대형주보다는 코스닥, 기술주, 중소형주를 공략하라. 조선기자재, 바이오, 국경절, 로봇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생각되는 섹터들이죠. 조선기자재, 바이오, 국경절, 로봇. 자, 그렇다 보니 시장이 박스권이지만 화려학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 조성, 방산, 원전 등 주도주와 바이오, 인바운드 소비 등 개별 기업별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대내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초대형주가 대세 상승을 이끌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당연하죠. 조성, 방산, 원전 주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짜지는 것이 좋으나 그 중에서도 조선, 그 중에서도 기자재 중심의 가벼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동하는 게 여기에 아주 가장 좋은 거죠. 여기에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 중국 국경절 수혜주, 로봇 섹터, 노란봉투포 수혜주 이렇게 4개 섹터를 더 보자. 그렇죠? 바이오는 금리 인하 구간에서 항상 강한 경향이 명확하죠. 자금 조달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저금리가 환경이 바이오 기업에 유리한 것은 당연한 거죠. 네, 이제 가을에 또 다양한 우리 학회가 많이 열리죠. 네, 그래서 변동성은 높을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5죠. 네,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D&D 파마텍, 펩트론 뭐 이런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9월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또 허용되죠. 네, 이 부분에 또 대응을 해야 된다. GSPNL 같은 거. 다만 외국인 여행 패턴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됐다. 과거처럼 면세 쇼핑이 아니라 경험 중심의 합리적 여행이 부각되고 있다. 면세보다 호텔, 카지노, 헬스케어 등 외국인 관광 소비가 늘어나는 기업들에게 주목해야 된다. K-팝의 구조적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엔터 비중을 확대도 추가 주가 상승의 조정이 나타나면 바닥 끝으로 판단해 단기 투자를 추천할 만하다. 쭉 올라가다가 또 한한령 해제 이야기가 쑥 들어가면서 엔터 관련주들이 바닥에도 쳐박혔는데 또 이들이 어느 정도 빠지면 사서 하면은 또 단타로는 해볼 만하다 그런 의미죠. 이제 한국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차트 진입과 해외 공연 매진 사례는 식상한 뉴스가 됐다. 중국에 한한령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주가는 출렁이지만 한국 엔터 기업들 매출에 일본, 중국의 국가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시장 확장성에 주목해야 된다. 글로벌 투자가 부패화된 시대이다. 한국의 제품, 플랫폼, 서비스가 글로벌 스탠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네, 바이오는 이제 국제 바이오학회가 예정됐죠. 세계 폐암학회가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WCLC라고 그러죠. 다음 유럽 당뇨학회 EASD 9월 11일 19일 유럽 종양학회 ESMO 중요하죠. 10월 17일에서 10월 20일 약물 전달 파트너십 PODD 세계 ADC 학회 11월에 ADC 학회 세계 비만 학회 어버서티 위크 명역 하망 학회 SITC 미국 혈액학회 ASH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만하다. 미 국채금리와 바이오 ETF는 확실히 금리가 빠지면은 금리가 상승하면 올라가고 빠지면 빠지는 거죠. 금리가 역축이니까. 네. 시장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네, 밸류에이션은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0.2%, 네, 중국이 12배, 일본과 유럽이 15에서 14배, 미국이 22.8배. 미국이 살짝 고밸류에이션 쪽으로 가는 모습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또 주요 지표들을 보면 달러 지수는 97.739 마이너스 0.59. 네, 테슬라는 3.64% 상승해서 350달러. 어마어마한 뭐랄까 옵션 패키지를 이제 앨런 머스크에 주는 거죠. 야, 여기 일만 머리 쳐박고 일만 해라. 네,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트렌드인데 400달러까지 보자. 네, 살만하다, 기다릴만하다. 다시 우리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2.7% 하락에는 167.02. 전형적인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 때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 사랑 발란티아는 170달러 오면 매도 각이었는데 170달러를 과연 회복을 해줄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53달러. 한번 기다려 봅시다. 170달러 오면 한번 팔고 나가야죠. 이제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브로드컴의 상승이죠. 브로드컴 333달러, 334달러까지 올랐죠. 9.41%나 토요일 아침에 끝난 시장에서 올랐는데 시총을 한번 볼까요? 마켓캡이 1.5조 달러가 됐네요. 1.575달러. 굉장히 좋습니다. 퍼가 86배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자, 왜 좋은지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먼저 브로드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ASIC 반도체를 이용해야 되죠. 네,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네, 특정 용도에 맞게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이다. 하나의 특정 계형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지금은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ASIC 반도체가 AI 쪽에서 크게 쓰인 거다. 특징은 고효율 및 저전력, 높은 성능, 소형화 및 집적화, 높은 개발 비용 및 긴 개발 기하, 대량 생산에 대신 적합하다. 그렇죠? 활용 변화, 인공지능, 그 다음에 통신 및 네트워킹, 암호화폐, 채굴, 가전제품, 자동차 전 분야에서 ASIC 반도체가 사용되는데 동사가 이지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사가 여러 가지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AI 반도체가 52억 달러를 기록했다. 매출이 YY로 60%나 상승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흥분을 하게 만든 거죠. 네, 영업이익률 AI 반도체가 52억 달러, 네,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68억 달러, 17%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는 YY로 60%. 구글의 V6 TPU가 램프업이 시작됐고 토마호크 5 스위치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견조한 실적의 기반이 되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동사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색깔인데, 네, 이게 AI 반도체죠. AI 반도체가 33%대를 넘어서는 모습.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동사가 확실하게 엉덩이를 깔고 우리 이제 AI의 가속기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20%를 엉덩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브로드컴이 차지하고 있다. 이걸 20%만 더 확장한다면 주가는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이번에 이제 크게 고무가 됐던 것은 네 번째 XPU 고객으로 오픈 AI가 들어왔다는 거죠. 오픈 AI. 어우, 대단합니다. 네. 제4의 신규 고객 확보로 기존의 브로드컴이 제시한 2026년 AI 매출액이 50에서 60% 성장 가이드에서 상당 부분 상회하고도 남을 것이다. 브로드컴의 XPU 고객으로 확보됐고 동고객으로부터 100억 달러의 에이징 매출이 발생할 거다. 에이징. 네. 100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2026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2분 하반기. 네. 얘들은 우리랑 회계가 좀 다르죠. 기간이.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브로드컴은 AI 커스텀 컴퓨팅의 선두주자 지위가 매우 공고하다. 네트워크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이 가속화되면서 동사의 토마호크 6나 네, 제리초 4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제리초? 네, 이게 저는 모르겠네요. 12개월 퍼가 38.4배로 낮지만 신규 고객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센티멘트를 개선시킨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마 제리초가 아니라 제리코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브로드컴이 개발한 4세대 AI 네트워크 서비스 그 제품이 제리코 4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수급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은 1개월 동안 마이너스 4,125억을 외국인이 팔았고, 외국인이 일주일간은 6,300을 샀네요. 단기적으로는 사고, 장기적으로는 살짝 지금 매도가 나와 있는 모습.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1개월간 4,542억을 샀고, 일주일간은 1,752억. 결국은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당연하죠. 그렇죠? 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9,334억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길고 무거운 것보다는 짧고 단순한 코스닥을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자금 도장은 굉장히 변화가 있네요. 고객예탁금 65조까지 하락을 했고 신용잔고도 21조에서 22. 신용잔고는 큰 변함이 없는데 고객예탁금이 살짝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에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수요가 많은 거죠. 일단은 헤지펀드들이 10월에 문을 많이 닫고 이제 자기 계산하고 놀러 가는데, 거기에 우리는 10월 초에 큰 명절이 있기 때문에 돈인 9월 중순부터는 빠져나갈 것이다. 항상 매도가 나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 카페 주소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추천한 것들 잘 맞고 있는데 카페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상당히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 이제 고용지표가 시장에 중립적이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시장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종목이나 섹터를 좁혀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쉬는 것도 답이다. 지금은 뭘 먹기보다는 뭔가를 좀 지키는 시장, 이게 이제 9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버립시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투자 종목 10종목 올려놨으니까 한번 카페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분들 주말입니다. 힘내시고 좀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잘 견디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모습으로 또 가을을 만끽하고 우리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